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려 이 부동산 건물 하나에서 이 은행 1구역이라는 유망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이 4개가 나옵니다. 4개. 부동산 한 건의 투자로 인생 역전 가능하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 실전 투자반 회원분들도 여실히 경험하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투자 한 건 잘하면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실전 사례들 몇 가지를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매 투자입니다. 경매는 이제 대출이자 내지 않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거는 이런 거고, 공매라는 것은 보통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는 물건인데, 또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탁 공매도 큰 범위에서 보면 신탁 대출의 이자를 갚지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공매인데요. 이 물건도 신탁 공매로 진행됐던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대전 중구 은행동. 사진을 눌러보면요, 보다시피 뭐처럼 보이나요? 여기 써 있죠. 중장기 숙박, 고시텔 이렇게 써 있는데, 용도는 지금 숙박 시설인 거고, 그러니까 대전 구도심에 있는 땅이 한 100평 정도, 꽤 크죠. 그리고 건물이 지상 6층에 한 350평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꽤 큰 모텔 건물입니다. 제가 물건 검색을 하다가 이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지도를 딱 살펴본 순간 이거 물건 되겠다 라고 캐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세요. 이게 지금 대전 지도인데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대전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지금 바로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의 역세권에 있는 그런 입지죠. 바로 옆이 대전역이고요. 여기는 중앙로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대전의 이제 구 중심지였던 거예요. 둔산으로 중심지가 옮겨지기 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이쪽 지역이 관공서라든지 상업지역 이쪽에 다 몰려 있었으니까요. 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성심당이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요즘은 성심당세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자, 이 공매 물건이 나온 입지는 바로 성심당의 큰 길 건너편인 이 위치인데, 그냥 이런 일반 지도만 봐서는 그냥 이런 곳이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처럼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그것도 일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서 이 사업성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의 재개발 구역 명칭은 은행 1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실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죠. 아실 지도에 들어가 보면 재개발 구역들은 이렇게 하늘색 이 면적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 시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면 여기죠. 여기 중앙로역 나오고요. 대전역 옆에 이렇게 중앙로역 이 북쪽으로 상업지역의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이쪽에 위치한 이 재개발 구역들은 다 사업성이 좋은 유망 구역들입니다. 입지도 구도심의 중심 지역으로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도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고,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대전 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유망한 구역 중에 하나다. 실제로 여기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 심의 단계 밟고 있고요. 롯데건설에서 60층대로 초고층으로 건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파트만 해도 한 2,600세대, 오피스텔이 500여 세대에서 3,000세대가 넘게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입주권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대전 시민들의 로망 중에 하나죠. 서울로 치면 뭐 강남 아니면 용산 이런 곳에 유망한 입주권 하나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역시나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크게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반이 있는데요. 저희 실전 투자반 분들에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몇몇 회원분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셨죠. 몇 분이 가셨는데 현장 조사를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반응은 좀 다 제각각 달랐어요. 어떤 분은 좀 너무 별로였다. 동네가 너무 낙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오래되고 낡고 공실 많고 사람들은 뭐 많이 찾지 않고 이런 곳인 거죠. 특히나 이 건물은 20년 정도밖에 안 된 비교적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물이 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공실이 훨씬 많았고 비어있는 방 하나를 들어가 봤더니 제대로 꾸미지도 않아서 여기서 묵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래요. 특히나 초보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번에 그냥 NO!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투자하고 싶지 않아. 안 돼! 이건 돈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수익은 그런 곳에서 나지 않습니다. 수익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낡고 더럽고 오래되고 이래서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다면 아주 싼 가격에 그 부동산을 사서 내가 그 단점을 치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서 좋은 부동산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물건이 좋은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 물건의 주인공이 되신 분, 그 회원님께서 딱 가서 보시고 이 물건 정말 괜찮은 물건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입찰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쭉 유찰되기를 기다려서 거의 반값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감정평가는 한 25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기다렸다가 14억대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감정 가격보다 무려 10억이나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낙찰과 동시에 거의 10억 이상의 차익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분은 낙찰을 받자마자 잔금 치르고 수리를 하셨는데 일단 14억 원대 낙찰 자체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뭐 10억이 어딨냐 1억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잘 나옵니다. 주거용처럼 뭐 DTI나 DSR 이런 데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신용만 괜찮다면 대출이 낙찰가의 뭐 80% 이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분도 농협에 가서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을 받으셨어요. 11억 7천 정도. 취득세랑 수리비까지 다 해서 실제로 본인의 순수한 돈은 4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물건을 찾아갔을 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찾아갔을 때는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눈에 봐도 너무 올드하고 너무 낡고 여기 이제 고시텔이나 모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방들 또한 방 내부도 이렇게 색깔도 우중충하고 뭐 도배, 장판 하나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벽지도 이렇게 빨간색에 일부 호실은 이렇게 물건들로 적체돼 있어서 엉망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일부 층들은 누수도 심했고 공용공간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물건이 쌓였던 곳을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하셨어요. 일단 건물 외관부터 원래 무슨 장기 숙박 이렇게 돼 있던 곳을 보세요. 간판부터 아주 이렇게 상큼하게 바꿨습니다. 성심 스테이 이름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 보세요. 옛날 방의 모습은 이랬었는데 바뀐 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과연 그럼 이렇게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데 너무나 가성비 좋게 아주 필요한 것만 싹 수리를 하신 거예요. 물론 건물 전체란 건 아니고 일부 층들만 했습니다만 대략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랬던 방을 이렇게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정말 잘하셨던 게 뭐냐면 모텔이나 고시텔 용도로만 썼던, 그래서 공실이 절반 이상이나 있었던 이런 곳을 일부 호수, 12개의 호수를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심당이 너무 가까웠던 거죠. 전 국민이 찾는 곳 아닙니까? 핫플이죠. 대전 야구장도 여기서 뭐 10분 거리, 대전역도 10분 거리. 입지가 아주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에어비앤비를 그동안 운영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런 지식과 경험이 무기가 돼서 에어비앤비를 돌렸더니 그냥 지금 방이 없어가지고 난리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게스트 선호 객실 이렇게 딱 지금 붙었죠, 벌써. 그리고 아주 너무 좋은 후기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어서 지금은 12개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에어비앤비 객실을 늘리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수익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직접 작성하신 수익률표 그대로 제가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입찰가 14억 6천 나왔죠. 그리고 취득세가 한 6,700이었고 수리비가 한 4천 정도 들었군요. 그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한 15억 몇 천만 원이 들었던 거고 이 중에 대출을 80% 받아서 11억 7천 해서 본인의 순수 투자금은 여기 있다시피 4억 원 했던 건데 자, 원래는 여기서 월세를 뭐 500 이상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우려를 했었고 사실 기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월세 돌려서 고지텔로 대출 이자 정도만 충당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로 이주 철거할 때까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대출 이자 정도만 나오면 버틸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그걸 목표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난 수익률의 수익형 부동산이 된 거죠. 기대를 훨씬 넘어서. 보시다시피 월세 보증금이야 뭐 몇백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월세를 한 달에 1,700에서 1,800만 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에어비앤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방, 고시텔용으로 한 8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 겁니다. 해서 지금 월에 대략 1,800 정도를 받아서 반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반은 내 순수익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된 거예요. 보세요.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실제 투자금은 4억 원이 들어갔던 거고 월 순수익이 8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걸 연 순수익으로 따지니까 무려 25%라는 무지막지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무슨 투자를 해서 연수익을 25%짜리를 얻겠습니까? 은행 이자의 거의 10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 투자는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익을 전부 다 취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차익이죠. 일단 살 때부터 기본 시세보다 10억 이상 싸게 샀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차익을 살 때부터 먼저 수익을 얻은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익의 임대 수익률을 얻게 된 거죠.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봉 1억짜리 수익 로봇이 그냥 하나 생긴 거예요. 재개발로 이주 철거가 될 때까지 한 7, 8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빠르면 5, 6년 그때까지 매년 1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투자금이 4억 들었는데 4년이면 투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거죠. 그 4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입주권 투자는 원래 이주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오히려 빨리 하면 아쉬울 지경이 됐어요. 거기다가 가장 큰 수익은 결국은 애초 목적이었던 입주권 수익에서 나게 될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려 이 부동산 건물 하나에서 이 은행 1구역이라는 유망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이 4개가 나옵니다. 4개. 여러분 부동산 하나에서 입주권이 4개까지 나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개발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하나에서 하나의 입주권이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로 2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1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이 워낙에 큰 거면 가액이 크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면 입주권을 2개까지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떻게 4개가 나오느냐? 원래 원소유주가 2명이었던 거예요. 2분의 1 지분씩 나눠 갖고 있었고 그 2분의 1 지분만으로도 이 1+1 요건에 해당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 물건을 또 이번에 취득하면서도 입주권 4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2명으로 소유권을 나눠서 취득을 하신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정교하게 저희가 잘 설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은행 1구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전의 가장 유망한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 4개를 그냥 확보하는 이런 쾌거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한 건 투자로 모든 것을 다 해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거든요.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에서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임대 수익률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월세가 잘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한 건 투자로 거의 인생 역전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이 되니까요.
부동산 한 건의 투자로 인생 역전 가능하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 실전 투자반 회원분들도 여실히 경험하셨죠. 다들 부러워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운도 따르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온전히 이 물건에 투자하신 그 회원님의 긍정적인 태도, 적극성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들 고개를 좀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이렇게 낡은 동네, 이렇게 엉망인 건물을 사서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과연 나중에 이주 철거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사실 퀘스천 마크였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 회원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고 예상을 해보시고서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부정적이고 이런 것도 많지만 오히려 그런 리스크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정면 돌파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아주 큰 기대 수익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도 아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물건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부동산이란 것은 그 자체의 호불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똑같은 부동산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운명도 많이 바뀐다.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사례처럼 뭔가 차원이 다른 투자, 어나더 레벨의 부동산 투자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청울림 투자클럽 문을 한번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